파란리본 TV입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라는 창세기 행복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62번째 한계 인정의 행복 16번째입니다. 제3시험을 다루고 있죠. 인간이 당하는 시험, 유혹받는 시험의 3가지 중에 제3시험은 하나님처럼 될 거다 혹은 열등하지 않아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생긴 대로 살자, 생겨 먹은 대로 살자,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TV를 보다가 저와 아내가 눈이 동시에 마주치면서 저 사람 얼굴 달라졌지 않아? 이렇게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익숙한 얼굴인데 왠지 모르게 느낌이 좀 달라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굴을 고쳤다는 흔적, 즉 성형수술을 했다는 흔적이 다분합니다. 자, 그런데요, 고쳤다는 말의 뉘앙스는 예전보다 훨씬 더 낫게 만들었다 혹은 예전에 불편하거나 고장이 난 그런 부분을 개선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얼굴을 고쳤다는 말은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 고친 얼굴이 예전보다 못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좀 물음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고친 얼굴이 훨씬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면 영국의 폴 포츠라는 사람이 있었죠. 휴대폰 판매원이었던 사람, 늘 오페라에 대한 그 욕심을 버리지 않아서 늘 놀이를 해왔지만 특별한 기회가 없었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약 스타로 등극을 하죠. 자, 이 사람이 그렇게 출연을 해서 노래를 부를 때 그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부분이 바로 고르지 못한 치아, 뻐드렁니였죠. 근데 이 사람이 스타가 되고 난 이후에 치아를 아주 가지런하게 교정한 모습으로 출연을 했는데요. 그건 그 사람이 얻은 정당한 권리 또 혜택이 아닐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고친다는 개념을 썼을 때 양악 수술을 한다든지, 흔히 주걱턱으로 놀림을 받았던 사람이 턱을 좀 깎아내는 양악 수술을 한다든지, 혹은 삐뚤어진 치아, 뻐드렁니 같은 거, 이런 거를 바르게 교정한다든지, 혹은 눈을 찌르는 눈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는 분도 들어있는데요. 자, 그런 경우는 불편을 개선하고 안 좋은 것을 좋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괜찮지만, 고친 얼굴이 예전보다 오히려 못하다면 그건 좀 이상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보면 이 성형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분들 얘기가 들립니다. 해외 뉴스에는 선풍기 아줌마라는 이름이 붙인 그런 분 이야기도 있었죠. 금을 들여서 오랜 시간 동안 얼굴을 계속 고치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본래의 얼굴도 잃어버리고 또 얼굴 모양이 이렇게 선풍기처럼 흉하게 생겼더라,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죠. 사람이 연예인을 닮고 싶어하는 충동 자체는 이상한 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보고 닮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습성은 이상한 게 아닌데, 자, 이런 것들은 심리학적 개념에서는 동일시라고 합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누군가를 닮고 싶어하고 좋은 대상을 얻게 모방하고 싶은 그런 충동은 바로 이런 심리적 방어 기제를 드러내고 있죠. 사실 이 동일시에 관련된 시험이 바로 3시험, 열등하지 않아, 우월하고 싶어, 타고난 존재가 되고 싶어, 이런 그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상화된 자기, 아이디얼 셀프와 현실의 자기, 리얼 셀프가 충돌을 할 때 그게 매칭이 되지 않으면 우울에 빠지거나 자해나 자살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달갑지 않은 그런 인생의 모습을 갖출 때가 들어있죠. 그래서 인간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행을 예고합니다. 스스로 누군가를 비교하면 자괴감이 빠지고, 비교당하면 아주 비참해지는 결과를 양산해내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다소 부족한 외모, 또 부족한 재능, 다소 부족한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행복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만족할 줄 안다면 충분히 괜찮은 인생이죠.
자, 연예인, 조명을 받는 사람, 그에게는 탁월한 외모와 재능이 겸비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죠. 그 탁월함, 그 출중함이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는 요소가 되겠고, 그것이 그에게 선물이 되겠지만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그것이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탄절의 단골 영화 나 홀로 집에 아마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보았던 경험도 있을 건데요. 자, 거기에 등장하는 아역 배우 맥컬리 컬킨 같은 경우, 자, 이 친구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앙증맞고 얼마나 깜찍한지 모든 사람의 사랑을 참 받았던 그런 배우였죠. 자, 이 친구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그 모습이 그렇게 귀엽고 아주 깜찍한 그런 모습은 아니라 깜찍하지 않고 끔찍한 모습으로 각종 약물 중독과 연관이 되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죠. 한국어에도 우리말 속담에도 사자성어에도 미인방명이다. 미인은 타고난 사람은 일찍 죽는다. 그런 말도 있고요. 또 반대로 못생긴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못생긴 나무가 오랫동안 보존되어서 산을 지키고 있는 존재가 되는데 잘생긴 나무, 잘 빠진 나무, 좋은 나무는 빨리 베어져 나가거나 빨리 뿌리 뽑힐 위험이 다분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굵고 짧게 살 것인가, 가늘고 길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의 눈에는 이 미와 부의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예뻐서는 예쁘다 소리 못하고 어지간한 부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부자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이것 때문에 현대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인간은 지금까지 지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 텐데요. 이 삼시험,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너는 절대로 열등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시험은 인간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다양성의 행복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세상은 다양하게 만들어졌더라. 다양성이 좋은 것이었더라 라고 했죠. 그래서 사과는 배와 비교할 필요가 없고 배는 딸기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일이라는 범주 안에서 각자는 각자의 특징대로 또 호불호가 갈리게 되겠지만 그 나름의 맛이 있고 그 나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족하면 될 일이죠. 그래서 나는 나일 뿐이지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래, 난 생긴 대로 산다. 왜? 마치면서 질문 드립니다. 행복을 위한 질문이죠. 첫째, 내가 성형수술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하고 싶은가? 두 번째, 남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